안녕하세요, 코에토입니다. 여러분 정말 It's really fucking crazy.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난 2월 9일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영화 기생충이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까지 주요 부문을 모두 휩쓰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아카데미를 이전부터 계속 챙겨보셨던 분들이라면 이게 정말 얼마나 대단한 결과인지 아시겠지만 사실 그냥 아카데미의 이름만 들어보신 분들에겐 기생충이 전세계 영화계를 뒤집었다? 이 성과가 잘 체감이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아카데미가 어떤 상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상자를 정하는지, 그간 어떤 유명한 영화들이, 유명한 감독들이 아카데미에서 수없이 고배를 마셨는지, 그래서 기생충이 거둔 결과가 얼마나 눈부신 성과인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스카는 뭐고 아카데미는 뭘까요? 오스카, 아카데미 모두 같은 말입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 수여되는 트로피 이름이 바로 오스카인데요. 그래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은 오스카라는 애칭으로 더 자주 불리곤 합니다. 봉준호 감독님의 말대로 정말 로컬은 맞아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극장에서 일주일 이상 연속 상영된 영화들을 바탕으로 후보작을 꼽는 시상식이고요.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가 주관하는 시상식입니다. 아카데미의 심사위원은 오스카를 주관하는 단체의 회원들, 바로 아카데미 회원들이죠. 이들의 투표로 상을 받는 작품이 결정됩니다. 아카데미 회원이 되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될까요? 극장 개봉작 영화 제작에 참여한 영화인, 기존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영화인, 그리고 오스카의 후보로 이름을 올린 영화인들이 아카데미 회원의 자격을 얻습니다. 1927년 설립된 아카데미는 매년 신규 회원을 뽑아왔는데요. 자격을 박탈당한 영화인들을 대체해서 시상식의 후보자들을 평가할 새로운 영화인을 뽑는 겁니다. 아카데미 회원은 배우, 감독, 작가, 촬영 등 17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고요. 각자 자신이 속한 분야의 후보에 투표할 자격을 얻고 작품상은 모두가 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주조연, 연기상 모두가 백인 배우였던 탓에 비난을 받았던 오스카 측은 2020년까지 비백인과 여성을 포함한 아카데미 회원을 2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그에 따라 원래 백인 남성 위주였던 아카데미 회원에 다양한 인종 그리고 고른 성별의 회원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카데미 투표권을 지닌 한국인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 박찬욱 감독, 이창동 감독을 비롯해서 최민식, 송강호, 배두나, 이병헌, 하정우, 조진웅, 올해 작품상의 주인공 박신혜 대표, 그리고 각본상의 주인공 한진원 작가 등 약 40여 명의 한국인이 아카데미 회원의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카데미는 약 9,226명의 회원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 중 한국인의 비율은 약 0.4%에 불과합니다. 이런 나라의 영화가 전 세계 회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셈이죠. 아카데미에 대해 간단히 소개했으니 그간 어떤 작품과 어떤 감독이 어떤 상을 수상했는지 알아보며 기생충의 결과를 자축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유난히 오스카와 악연이었던 감독들이 있습니다. 히치콕은 5번, 큐브릭은 4번, 리들리 스콧은 3번. 이렇게 유명한 감독들 모두 감독상에 노미네이트 되었지만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네, 이들한테 감독상 트로피가 없는 거예요. 봉준호 감독이 애정을 표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은 올해로 9번 감독상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오스카를 수상한 건 그중에 딱 한 번, 디파티드 때였습니다. 네, 디카프리오는 양반인 셈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수집한 감독상 트로피는 2개. 네. 후보에는 많이 오르셨어요. 이들 모두 몇 번의 시도 끝에 수상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오스카 최초 노미네이트, 오스카 데뷔부터 수상까지 한 번에 해결한 봉준호 감독은 정말 지구 반대편을 뒤집어 놓을 만한 성적을 기록한 셈이죠. 외국인 감독으로서 감독상에 올랐다는 점도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그간 감독상을 수상한 외국인 감독은 알폰소 쿠아론 감독,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나리투 감독,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 이안 감독, 그리고 일본의 거장 구로사와 아키라 등이 있습니다. 올해 시상식이 있기 전에 이제 많은 매체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어느 영화가 수상할지 되게 많은 예측 기사를 내놓았는데요. 그때 되게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다면 작품상과 감독상을 같은 영화가 수상하진 않을 거라는 예측이 되게 강했어요. 왜냐면 오스카는 워낙 대진표가 늘 쟁쟁한 터라 작품상과 감독상을 나눠 갖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기생충은 작품상과 감독상을 동시에 수상했죠. 그간 감독상과 작품상을 동시에 수상한 작품들은 포레스트 검프, 신들러 리스트, 반지의 제왕 3 등이 있었습니다. 기생충도 이 영화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셈이죠.
작품상과 감독상, 거기에 각본까지 더한 트리플 크라운은 어떨까요? 물샐 틈 없는 구조와 속도감 넘치고 정교한 구성, 인간의 존엄성, 계급 투쟁을 논한 전 세계의 공감을 이끌 만큼 보편적인 테마, 사회와 관련된 시대정신에 관한 메시지를 담은 작품. 이런 평들을 받으며 외신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기생충. 이 영화가 받은 트로피가 음향이나 시각효과, 그리고 촬영 등 이런 기술적인 분야가 아니라 작품의 내면적 깊이를 다루는 부문에 몰빵되어 있다는 사실 역시 눈여겨봐야 할 성과입니다. 작품성이 완전 100점이라는 소리죠. 기생충은 버드맨 이후 5년 만에 새 부문에서 동시 수상을 기록한 영화가 되었습니다. 기생충 이전에 이런 기록을 세운 영화들은 양들의 침묵, 아메리칸 뷰티, 킹스 스피치, 반지의 제왕 3, 디파티드, 쉰들러 리스트, 프레스트 검프 등이 있었죠. 비교해보면 놀라운 또 다른 사실, 이 기록을 세우지 못한 영화들을 돌아보면요, 유명한 영화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지금 언급할 영화 중에 더 많은 트로피를 가져간 영화들도 있지만 기생충의 결과를 체감해보고자 몇 작품을 소개하면요, 타이타닉이 오스카를 휩쓸었을 당시 각본상은 구딜 헌팅에게 돌아갔습니다. 브레이브하트는 유주얼 서스펙트에게, 밀리언 달러 베이비는 이터널 선샤인에게, 쉐이프 오브 워터는 겟아웃에게 각본상을 내어줘야 했죠. 그렇다면 어떤 영화들이 기생충처럼 사관왕을 세웠을까요? 굵직한 영화들과 비교해보면 정말 It's really fucking crazy. 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성적이에요. E.T., 인셉션, 라이프 오브 파이, 디파티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등등의 영화들이 기생충과 같이 시상식에서 사관왕을 차지한 영화들이고요. 아바타, 소셜 네트워크, 노예 12년, 버드맨, 레버넌트, 덩케르크, 로마, 이 영화들은 3관왕에 그친 영화들입니다. 단순히 트로피 개수로만 비교할 게 아니라요, 앞서 소개한 영화들, 우리가 정말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영화들이잖아요. 북미 박스오피스만 들여다봐도 정말 기생충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영화들입니다. 대부분의 영화들은 기생충의 2배 혹은 3.5배에 해당하는 극장수를 지니고 있었고요. 흥행 수익 면에서도 기생충은 적게는 1.6배에서 많게는 22배 차이나는 영화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영화 캠페인을 벌일 때 극장가에서 유리하지 않은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스카에서 할리우드 대형 영화들과 비슷한 성적을 거뒀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겠죠. 기생충의 수상이 조금 더 남다른 이유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정말 많이 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 역사를 바꿨다는 이야기를 듣는 건데요. 한국 최초로 오스카 장벽을 넘은 기생충, 한국 최초의 6부문 노미네이트, 사관왕의 결과도 너무 놀랍고 뜻깊은 결과지만 그보다 더 재미있는 소소한 TMI들이 있습니다. 먼저 비영화 영화가 작품상을 수상한 건 아카데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거의 한 세기에 가깝게 미국 영화만 받던 상을 92년 만에 최초로 한국 영화가 수상한 셈이죠. 자연스레 국제영화상과 작품상을 동시에 수상한 영화도 기생충이 최초입니다. 아시아 영화가 그리고 아시아계 극작가가 각본상을 수상한 것도 최초의 기록이고요. 아시아 감독이 감독상을 수상한 건 이안 감독 이후 두 번째 기록입니다. 이안 감독은 브로크백 마운틴, 라이프 오브 파이로 감독상을 수상했는데요. 두 영화 모두 미국 영화였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비영화 영화로 감독상을 수상한 아시아계 감독은 봉준호 감독이 최초입니다. 칸 영화제 수상작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동시 수상한 건 델 버트맨 감독의 마티 이후 64년 만에 이뤄낸 결과고요. 작품상은 영화의 제작을 맡은 곽진애 대표와 봉준호 감독이 함께 수상했는데요. 아시아 여성 프로듀서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것 역시 9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봉준호가 디즈니를 탄생시킨 월트 디즈니와 맞먹는 성과를 거뒀다는 거예요. 봉준호 감독은 올해 아카데미에서만 4개의 트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한 사람이 한 시상식에서 4개의 오스카 트로피를 수상한 건 1954년 월트 디즈니 이후 66년 만에 처음 있는 결과라고 해요. 디즈니가 각각 다른 영화로 4개의 트로피를 수상한 데 비해 봉준호 감독은 한 영화로 4개의 트로피를 휩쓸었죠. 단일 영화로 4개의 트로피를 받은 건 봉준호 감독이 세운 또 하나의 최초의 기록입니다. 덕분에 기생충은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하네요. 뭐 유럽이다 미국이다 구획을 우리가 꼭 나눠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각각의 하나하나의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과 어떤 호소력이 있다면 이미 뭔가를 구분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화의 아름다움 그 자체를
다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봉준호 감독의 말처럼 이번 아카데미는 영화의 아름다움 그 자체를 추구한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기생충이 증명한 것처럼 한국의 또 다른 훌륭한 영화들, 전 세계 곳곳의 아름다운 영화들이 출신 국가가 아닌 영화라는 예술 정체성으로만 인정받는 것이 당연해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